여러분 지금 창밖을 한번 내다보시겠어요? 아니면 지난주 퇴근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달력의 마지막 장이 얼마 남지 않은 이맘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던 보도블록을 다 드러내고 길바닥을 온통 파헤쳐 놓은 그 익숙하면서도 짜증나는 광경 말입니다. 멀쩡한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모래바닥과 울퉁불퉁한 임시 발판 위를 까치발로 지나가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저거 다 우리 세금 아닌가? 작년에도 여기서 공사했던 것 같은데 왜 또 하는 거지? 정말 누구 말대로 구청장 친척이 보도블록 공장을 하는 걸까?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하고 어처구니 없는 연례 행사, 이른바 예산 밀어내기의 추악하고도 서글픈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건 단순히 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훨씬 더 고치기 힘든 우리 행정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왜 돈 낭비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10억 원이라는 돈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12월 31일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내년에는 여러분의 월급이 깎이고 집세도 줄어들며 심지어 무능하다는 낙인까지 찍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그 기괴한 시스템의 속살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는 단년도 예산 원칙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고 집행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여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족쇄가 채워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올해 남은 돈은 내년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부서에서 알뜰살뜰하게 예산을 아껴서 1억 원이 남았다고 칩시다. 와, 우리 부서 정말 대단하다. 세금을 1억이나 아꼈어. 라며 칭찬을 받을 것 같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부서는 무능한 부서로 찍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묻거든요. 너희 작년에 10억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 왜 9억밖에 안 썼어? 보니까 9억으로도 충분하네? 그럼 내년에는 9억만 줄게. 자, 이게 바로 공공기관의 논리입니다. 예산을 남긴다라는 것은 곧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다음에 예산 삭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 삭감은 곧 조직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서의 사업이 축소되고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2월이 되면 필사적으로 돈을 버릴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보도블록 공사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보도블록일까요? 왜 학교를 더 짓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돈을 쓰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비릿한 행정적 편의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연말에 남은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공사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둘째, 예산을 소화하는 단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셋째, 민원이 적당히 발생하더라도 눈에 띄는 성과가 보여야 합니다. 보도블록은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복지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사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립니다. 연말에 갑자기 하기엔 불가능하죠? 하지만 보도블록은 다릅니다. 구청에 이미 등록된 업체들이 수십 군데나 있고 설계도면도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 좀 갈아줘 라고 주문만 하면 며칠 만에 뚝딱 공사가 시작됩니다. 돈을 집행하기가 이보다 쉬울 순 없습니다. 게다가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놓으면 일단 겉보기엔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 우리 구청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착시 현상을 주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몰아서 하는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땅을 파헤치고 시멘트를 바르면 날이 풀리는 봄에 어떻게 될까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집안이 내려앉고 새로 깐 보도블록은 금세 덜덜거리며 물을 뿜어내는 지뢰로 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또 내년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그때 다시 깔면 되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장부상의 숫자 0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길을 부수고 다시 만드는 이 악순환. 이건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강물이 하수구로 처박히는 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또 다른 동력은 바로 집행률이라는 성적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자체를 평가할 때 예산을 얼마나 계획대로 썼는지를 점수로 매깁니다.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다음 해의 교부세, 즉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시장이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매주 보고를 합니다. 이번 주 집행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아직 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윗선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당장 대책 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연말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런 압박 속에서 공무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투자를 고민할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일단 돈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 전국 각지에서 긴급 발주라는 이름의 공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아직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을 수억 원어치씩 미리 사두기도 합니다. 창고에 쌓아두고 쓰지도 않을 컴퓨터나 가구들을 연말에 대량 구매하는 시기죠.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예산 털기라고 부릅니다. 세금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남은 돈을 그냥 내년으로 넘기면 되잖아요? 2월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2월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월을 하려면 그 타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올해 다 못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 꼴인데 어떤 공무원이 감히 총대를 메고 자기 부서의 치부를 드러내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보도블록을 가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인 것입니다. 또한 이 현상은 지역경제라는 이름의 달콤한 핑계와도 결합합니다. 연말에 쏟아지는 소규모 건설 공사들은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들에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훌륭한 명분을 얻게 되죠. 네,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연말에 한몫 챙겨야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으니 이 기묘한 공생관계는 공고하게 유지됩니다. 결국 시스템의 결함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지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말단 공무원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정의감에 불타올라 세금을 아껴야 하니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아마 다음날 부장님에게 불려가 너 때문에 우리 부서 내년 사업 다 날아가게 생겼어. 네가 책임질 거야? 라는 불호령을 듣게 될 겁니다. 이처럼 예산 밀어내기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절약을 처벌하고 낭비를 장려하는 시스템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물론 외국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예산 2월을 훨씬 자유롭게 허용하거나 아낀 예산의 일정 부분을 해당 부서의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용합니다. 너희가 1억을 아꼈으니 그중 1,000만 원은 너희 부서 복지나 포상금으로 써라.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정말 필요한 다른 곳에 쓰겠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산을 아끼려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예산을 남기는 것을 계획의 실패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윙윙거리는 굴착기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숨은 거대한 관료주의의 벽일까요?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 비용으로만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이 사라집니다. 그 돈이면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을 늘릴 수도 있고 독거노인들의 겨울 난방비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회비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콘크리트 조각들과 함께 차가운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이런 문제를 정부도 국회도 지자체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언론에서 비판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회계법령을 뜯어 고쳐야 하고 공무원 평가 기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 무엇보다 남은 예산은 회수한다는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올해도 보도블록 좀 갈고 말지 뭐라며 적당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연말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는 현장을 지나갈 때 단순히 에휴 또 돈지랄하네 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파헤쳐진 땅 밑에는 우리 사회의 경직된 행정 시스템,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수치에 매몰된 지독한 평가 문화가 묻혀 있습니다. 그 현장은 우리 행정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하고 부끄러운 박물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란 무엇인가? 왜 아낀 돈이 버리되어 돌아오는가?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감시와 목소리가 없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는 똑같은 소음과 먼지 속에서 까치발을 들고 길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피땀 흘려번 돈이고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보도블록 이야기는 단순히 길바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무력감과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쯤 올해는 예산을 이만큼 아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공무원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 우리는 연말의 조용한 거리에서 진정한 겨울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관심 속에 있을 것입니다. 보도블록 뒤에 숨겨진 예산 밀어내기의 비밀,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낡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상식과 효율이라는 새로운 길을 깔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낸 세금의 가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행정의 어두운 이면을 함께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공사가 한창인가요? 지금까지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